네, 안녕하세요. 존나게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 빠르게 실패하고 결국 성공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패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실패가 정말 성공으로 가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많이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제가 이런 워렌 버핏과 이승건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서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인물의 어떻게 공통된 인사이트를 발견했고 그것이 어떻게 실패와 연관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20년 이상 평균 투자 수익률이 20%가 넘어가는 분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대표고요. 누구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뛰어난 천재들은 대부분의 투자에서 성공했을 것이다. 최소한 70%에서 80% 이상의 투자에서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인터뷰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성공률은 50% 중반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핵심적으로 진행한 몇 개의 투자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많은 실패를 하였지만 그 중에서 몇 번의 핵심적인 성공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있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기업의 영역에서 한번 봐볼까요? 이승건, 비바 리퍼블리카의 대표죠. 2015년에 설립하여서 5년 만에 이제 토스를 유니콘 기업으로, 그리고 현재는 기업 가치 10조가 넘는 헥사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별다른 큰 설명이 필요할까요? 현재는 거의 모든 금융권이 토스를 벤치마킹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성공성을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승건 대표는 이제 대부분이 엄청나게 뛰어난 천재다, 이런 유니콘 기업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사업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분이 심지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력을 아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런 천재와 똑똑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다라는 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승건 대표가 사업에서 7번이나 연속으로 실패를 했다는 사실은 아마 관심이 없거나 토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승건 대표는 인터뷰에서 2년 반 동안 7번이라는 사업에 실패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또 망하겠지 하고 이제 핵심 가설만 검증하자라고 했던 사업이 토스였고, 이제 통장에 2만 5천 원밖에 안 남았던 이승건 대표가 이 토스를 통해서 이제는 통장에서 액수를 세기 힘들 만큼 아마 벌지 않을까. 예,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는 금액을 다 못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인물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둘의 인터뷰를 보고, 많이 실패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만한 실패이면 단 한 번의 큰 성공으로 이걸 모두 다 메꾸고 내 성공가들을 이어나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 그런 인사이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인사이트를 토대로 저는 네 가지 단어, 성공과 실패, 피드백, 리스크, 이 네 가지를 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논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이 한 번의 성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아마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텐데, 대부분의 제가 생각하기에 50% 이상의 사람들은 애초에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시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리도 없기 때문이죠. 실패를 한다라는, 어떠한 것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실패할 때 리스크를 감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어떠한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잖아요. 전 이런 분들은 많이 실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실패란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파고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리스크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확실한 상황이냐? 우리가 어떠한 시도했을 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솔직하게 말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성공 결과, 그리고 어떠한 실패 결과가 있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도 그게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상 손실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렇다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리스크를 테이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흔히 사업이나 투자에 관한 책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테이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저는 리스크를 테이킹한다라는 것은 이 시도를 했을 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미리 계산하고 고려해보고 내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인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내가 아무리 투자에 확신이 있다라고, 내가 이 투자 판단에 대해 확신이 있다라고 한들 제가 지금 자산이 500만 원밖에 없는데 신용대출이 2억을 끌어당겨서 비트코인에다가 몰빵을 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투자일까요? 올바른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각자가 가진 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리스크가 있다. 각자의 상황, 그 조건에 맞게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했다 실패하면은 호적에서 파이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리스크를 테이킹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무수한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한 번의 성공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와 그리고 흔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당연히 전문 지식과 운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사업과 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격증 시험, 취업, 이직, 아니면 유튜브, 부업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정통한 지식이 없이 성공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허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 일정 부분에서 운이 따라줘야 될 것이고, 투자나 사업 같은 분야는 말할 것도 없겠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 아는 지인분만 하더라도 2016년에 테슬라를 타보고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업에 2년 넘게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투자하는 분들은 아시듯이 테슬라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도인 거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3년 동안 이제 존버하다가 안 오르네,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10% 손실을 보고 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대비해서 지금 10배가 넘게 테슬라가 오른 것을 알 수 있죠. 이만큼 그 사람이 만약에 19년도에 투자를 해서 3년을 존버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듯 저는 투자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때 타이밍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한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성공이 아니라 어떤 한 번의 거대한 성공, 그리고 무수한 실패를 딛고 나서 한 번에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실행력과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뻔한 얘기를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실행력 그리고 자기 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공하고 있을 때 이거를 또다시 실행하고 이것을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우리가 잃어본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에 3번이나 실패해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또 수능에 응시하고 수능 준비를 하고 내가 이번에 원한 이런 수능 점수에 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실패가 반복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자기 확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했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반복을 해서 큰 성공에 다가가자라는 것이 저의 한마디 논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just do it, 나이키의 사명처럼 그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나 어떤 중대한 투자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업 결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시도하면 안 되겠죠. 내가 원하는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있고 리스크는 무엇이 있느냐, 최악의 경우의 수는 무엇이 있고 내가 그 위에서 어디까지 도전하고 내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다 되고 나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 중에서 100명 중에 사업가 어떤 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저는 5명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뭐 자격증, 취업, 이직, 부업, 유튜브, 재테크 등 좀 사소한 분야에서 내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어떠한 도전과 실패를 반복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저는 이런 3가지 구조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성공했을 때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리턴이 좀 적겠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증, 취업, 이직, 부업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실패, 그 실패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피드백만을 가져간다면 이것이 저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흔히 성공하지 못했을 때 자책을 하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패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가지고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실패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배워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워렌 버핏 말고 에디슨에 대한 예시를 들까 하다가 둘 다 기업가를 드는 게 좀 그냥 사업가와 투자가를 한 명씩 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에디슨 예시를 안 들었는데,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 때까지 1000번 이상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동료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왜 계속하는 거냐, 9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뒀는데 전구에 불이 안 켜지는 것 아니냐, 그만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디슨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1000번이 넘는 전구가 안 켜지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실패라는 관점을 바라봤을 때 에디슨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을 리프레이밍을 해서 내가 한 실패가 전구가 안 켜지는 쓸데없는 일이다가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9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꾼 것이죠. 우리도 이렇듯이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서 그저 실행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큰 성공을 거둬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좋은 시도 그리고 실패를 반복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